네, 안녕하세요. 여기 전남 구례에 있는 지리산시 협동조합의 임현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기초거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2015년까지도 통계청에서도 2029년에 데드크로스가 올 거다. 즉 고령화의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런 때가 올 거다 했는데 사실 작년에 2020년에 이미 데드크로스가 왔더라고요. 결국에는 점점 인구는 줄고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이나 이제 이런 측면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가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떻게 연동이 되면서 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특히 지금 제가 있는 전남이 현재 이제 초밀지수 현황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단계로 이렇게 되고 있고, 특히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현재는 2만 5천이 채 되지 않습니다. 2만 5천이 되지 않고 면적은 443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시의 이제 3분의 2 정도. 그야말로 뭐 고령화, 초고령화에다가 현재 2023년에 취약 아동,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취약 아동 숫자가 1,500명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00명 정도 수준이고. 사실 너무 작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이렇게 지역 자체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질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격이 담보가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더 담보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무릎을 가지고 사실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해오고 활동해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사업을 좀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지역에서 가장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특히 어르신들이죠.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보다 이제 우리는 죽는 날만 기다린다. 자식들을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도시 보내놓으면 다들 다 나가서는 또 자기 자식 위해서 살지. 부모들은 거의 다 농촌에 버려져 있거나 심지어는 자식이 버린 자식까지도 거둬야 돼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옆집도 비고 이웃도 점점 사라지고 나는 계속 고생만 했는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존감은 굉장히 사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 소외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우리 사회에서 중층적으로 더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할 게 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톱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과 마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을에서 취재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도둑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2주 만에 지었더라고요. 한국 전쟁 끝났을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2주 동안 집을 짓는데, 온 마을 사람이 한 집을 위해서, 즉, 이 사람이 정말 마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한 집을 위해서 함께 다 공동노동으로 저런 그림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땅을 다지고 다 올라가서 지붕 있고 창 달고 나무 해오고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술을 전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적 삶의 전승을 이루어봤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애환이나 가치에 대한 어떤 추억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보면 이제 언어적으로는 거의 많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뭐 밥상머리 교육이나 그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를 통한 교육이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단절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도 이런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공동체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적어도 한 3년
3년에서 4년 이상은 한 주체들과 함께 꾸준히 작업하면서 그분들의 삶과 그리고 연계성을 어떻게 만들어 찾아갈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한 마을에서 어머니들의 얘기를 4년 동안 기록을 하고 이 과정을 가지고 다시 나온 얘기를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창작물로까지 이어져서 이 격대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을 통한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에 있는 어른이 공동체적인 전승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도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갖춰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집중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커뮤니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작으니까 유리한 점들을 저희들은 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좀 처절한 얘기인데 인구 2만 5천밖에 안 되는 과수지역이지만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자에게 즉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모두에 의한 문화예술 교육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면 저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어떤 뭐 실험이라든지 가치를 많이 이제 그동안 좀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시도했던 게 이제 어르신의 얘기를 이런 아이들이 기록하게 하고 이 기록물을 가지고 창작자가 그걸 같이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다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른의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평상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은 얘기를 하고 서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면 단어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같이 극복을 해 나가고 공동체적 정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이제 이런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학습 공동체로서 다양하게 구성이 될 거니까 저는 좀 지역에서 좀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백현주 선생님 말씀하셨는 부분에서도 이제 있었지만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문조사 같이 방식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해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절실하냐? 나는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절실하고 뭐 굳이 그 넘어서도 뭐 게이트 벌치고 어른들은 이런 데 더 건강도 도움되고 주변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정말 필요하게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필요한지 수요만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과 격이 어떻게 배됐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구나에 대한 가능성과 비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 앞으로 방향을 좀 잡아나가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즉 문화예술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삶의 질과 격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주체 형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집회가 지금 많이 열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구례에서 와서 활동을 할 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인식이 확장된 거고 그러면서 인도 마찬가지고 되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되게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던 것을 약간 이렇게 톱파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런 마을의 어떤 간단한 축제라든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작지만 집중해서 몇몇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지역이니까 안 된다는 게 되게 많아요. 제일 큰 게 뛰어난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강사가 없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매개자나 기획자가 없다. 그러나 작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미디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반드시 이제 도시와의 격차에 의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지점은 그대로 또 만들어 나가고 또 작으니까 가능한 게 있죠. 여기는 풍부한 생태 자원과 문화예술이나 역사 문화 자원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집중되게 엮어서 모델링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례형의 문화예술 교육의 브랜드와 가치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수해 때 보겠습니다. 8월 8일, 올해는 2020년 8월 8일 이전 이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생긴 일이죠. 만약에 이제 구례가 아니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의식, 두려움, 저는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문화예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특히 작년을 거치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 게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특히 이제 저희 같은 민간이 운영을 하면서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한이 가지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니즈 말고 수요자 중심의 니즈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자원을 구축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민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이 좀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올해도 이걸 위한 수많은 어떤 사업을 좀 중심으로 좀 둘 예정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백영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제도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도 바뀔 수 있고 정당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다 바뀌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을 이제 교육단위와 같이 협업을 해서 조례를 같이 만들고 이것을 아예 주민 발의로 나가버릴까까지 현재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주민 발의로 아예 나가면서 그 과정 안에 조례에도 실제로 예산에 대한 부분과 조직에 대한 부분까지 못을 박아버리는 형태로 아예 가자. 실제로 관에 아예 맡겼을 때는 이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구례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라고 혁신교육단위에 있어서 교육청과 군청의 협업이 민간항이랑 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끝나버리면 예측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게 없으면 자기가 근거 없다 하고 끝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을 계속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예 이것 자체를 못을 받고 진행을 해버리는 게 맞겠다. 시스템도 우리가 짜고. 그래서 이런 그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마을에 있는 강사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거나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들도 보면 아예 이런 식으로 다 짜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민간이 주도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인프라 자체를 민간이 주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공급자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쓸모없이 되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저희들은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고려교육지원청에서 아까 이제 춘천이랑 비슷한 사례인데 교육지원청이 옮기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던 공공도서관이 이전을 합니다. 신축 이전을 하면 그 공간 자리를 이런 어떤 교육센터 공간으로 현재 새롭게 재편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런 어떤 문화예술 교육 공간까지 연결시키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의 장점이 있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다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이 주체들이 저는 이제 훨씬 더 오래가는 그러니까 지자체는 없어지더라도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런 활동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역의 자존감은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게 저희들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좀 설계하며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어떤 마중물이 저는 이 센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을 저는 잘 도와주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민간이 사실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저희하고 몇 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민간의 장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좀 잘 만들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군단이고 작은 지역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례와 그리고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서 잘 나누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을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